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동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과 관련해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용어가 KFX, FX 많이 헷갈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간명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FX는 영어로 원어가 Korea Fighter Experimental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FX는 Fighter Experimental 해서 도입 사업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거죠? 사는 겁니다. 단순히. 그러면 도입 사업은 언제 생겼느냐? 또 KFX는 소위 말하는 한국형 개발은 언제부터 되었나요? 우리가 사실 1983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제너럴 다이나믹스사로부터 F-16을 120대를 이미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120대는 아직 쓸만하지만 그 전에 미군으로부터 쓰던 F-4D나 F-5E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거로 그게 한 200대 정도 됩니다. 새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또 국방부에서 획득 사업, 다시 말하면 FX 사오는 사업을 했어요. 사오는 사업을 했는 게 F-15K를 보잉사에서 2002년에서 시작해서 2012년까지 61대를 사왔습니다. 1차, 2차에 걸쳐. 그럼 지금 F-35는 뭐냐면 3차는 보잉사로부터 F-15K를 사오지 말고 스텔스 기능을 좀 있는 걸 사오면서 항상 사오는 것만 해가 안 되니까 우리 것도 한번 따로 독자적인 거를 개발을 해보자 하는 것이 한국형 그 KFX 사업이 이렇게 파생된 거죠. 물론 이것도 시작은 그 전부터 되었지만 근데 이제 정부에서 F-35를 3차 차세대 전투기 획득 사업으로 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핵심이 되는 기술을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사겠다고 계약했는데 그게 사실과 언론에서 알려진 국민에게 알려진 거하고 사실 많은 간극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에서 도입하는 FX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와 맞물려서 KFX 사업,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사오는 것만 안 되고 한편으로 사오면서 이제는 독자적으로 좀 개발도 해보자.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해도 우리 혼자서 안 되니까 그것을 도입하는 전투기의 기술을 우리가 활용해가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독자적인 한 개발해보자 하는 게 일종의 특명으로 보람의 사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데 어떤 기술입니까? 그 도입해야 되는 핵심 기술이. 쉽게 말해서 레이더. 제일 중요한 게 레이더가 한 가지고 그다음에 추적 장비입니다. 추적 장비. 추적 장비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외선 탐지 추적도 있고 적외선 탐지 추적도 있고 표적 추적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텔스 기능의 엔타이가 될 수 있는 전자파 방해 장비.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다 스텔스와 직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관계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 않아야지만 앞으로도 저희한테 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고요. 제가 미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 기술을 우리한테 주려면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국내법을 바꿔야 됩니다. 국내법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Foreign Military Sale 해서 FMS라는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우방국이거나 그다음에 이 우호국들에게 안보 측면에서 무기 기술을 파는 무기 수출 통제법이에요. 그게 세 클래스가 있습니다. 1급, 2급, 3급인데 한국은 2급입니다. 3급이다가 2급 된 지가 한 7, 8년밖에 안 됩니다. 1급이 일본과 이스라엘인데 일본과 이스라엘에도 이 핵심 기술은 안 줍니다. 준다. 아까 레이더 기술하고 그런 그러니까 네 가지라는 게 첫째 국내법을 바꿔야 돼요. 이걸 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런 FMS에 의해서 우리는 턱걸이도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기술을 직접 관할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부서가 국방부가 아니고 국무부와 상무부입니다. 그래 한민구 장관이 국방부가 단락한다는 자체가 저는
뭐 예. 사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F-35를 사인했다 하면 직무를 굉장히 소홀히 한 거고, 알고 했다 하면 좀 상당 부분 국민에게 좀 정직하지 못했다. 예,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몰랐다, 뭐 그런 지적이신데, 네. 그러면 오늘 밤에 이제 한국 시간,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수행하는 환민구 국방장관이 한미 군사장관 회담을 엽니다. 그래서 네네. 회의를 여는데 네네. 그걸 하더라도 거기서 기술 이전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뭐 단언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대통령께서 직접 거기 가신 이유는 사실 외교적인 압력을 직접 넣고 싶은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중국을 갔다 오신 데 대해서 중국 이상으로 우리는 한미 간에는 군사적인 동맹 관계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직접 관할할 수 없다. 중국과는 나는 경례만 받았지만 미국과는 국방부를 네. 백악관도 아닌 국방부를 내 발로 직접 걸어올 정도로 한미 간의 군사 우호는 확실하다. 이런 외교적인 압력에 불과하지 그걸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하는 거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본질적인 이유랑 별개로 네. 기술 이전을 좀 압박을 하기 위한 것도 있다, 이렇게 아, 보시는 그럼요. 거네요. 가시면 아무래도 국방부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네. 가장 가까운 혈맹 관계에서 최근 보십시오. 중국에서 유인산 보내가 혈맹이라는 용어를 네. 그렇게 강조하는 또 국제적인 안보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핵심 기술은 이미 그 FX 사업에서 미국해 전투기를 도입할 때 이미 네. 이 기술 이전을 받도록 계약이 돼 있다, 옵션 조항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건 사실 아닙니다. 내가 감히 네. 절대란 용어를 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국내법을 어기면서 로키드 마틴이 이 장사를 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국가안보법 위반이나 국방법 위반으로 감방 갑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얘기는 사업의 딜을 위해서 예. 우리가 애써보겠다 이런 얘기를 버발리 말로는 했을 줄 몰라도 그걸 서명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안 했습니다. 아직은 글쎄 뭐 성급한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기술 이전이 불발된다면 네네. 한국형 그 FX 개발 사업 네네. 사업은 성과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자칫하면 이건 무슨 특종 기기를 얘기하면 네가 그쪽에 로비를 하냐 이런 오해를 받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일반 국민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예. 아니고. 저는 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보잉사에서 이때까지 저희들에게 61기를 팔았던 F-15K를 생산한 보잉사를 차세대 제3차세대 3차 차세대 전투기 획득 사업하는 파트너로 지금이라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로키드 마틴하고 돼 있죠. 예, 이게. 그게 F-35-2 라이트닝인데 예. 그걸 하지 말고 F-15K 대신에 F-15SE 사일런트 이글을 그것을 만들면 안보 공백도 안 생기고, F-15K가 유로파이터 F-15K 그다음에 F-35가 경쟁을 할 때 F-15K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F-15K를 61대를 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41대를 가져올 때, 61대를 가올 때 걔들이 우리한테 기술을 주겠다, 47가지 기술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우리가 그걸 사왔거든요. 근데 얘들은 그중에 핵심 기술인 12개를 아직도 우리한테 안 주고 있어요. 아니, 제가 잠시 좀 의문이 드는데, 아니, 보잉 역시도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우리나라한테 핵심 기술은 못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을 지금 예, 하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잉사가 이 제안을 할 때에 자기들이 파트너로 하면은 25개의 핵심 기술을 예. 지금 47개 중에 제가 국방위 하는 8년 동안도 그게 전달 안 되는데 그중에 핵심 기술 12개가 아직도 이전이 안 되는데, 요번에 이 딜을 하면서 보잉사가 뭐냐면 제3국을 통해 우회 전달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뭐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나 유로파이터나 이런 데 같이 손을 잡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미 국내법에 직접 저촉 안 되게. 없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FMS의 1급 국가니까. 그 제3국이라는 건 제가 딱 볼 때 육감적으로 이건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그거는 FMS 1급 국가는 우리 2급이니까 우리는 죽어도 바로 줄 수 없어요. 1급 국가가 아까 이스라엘하고 일본이 일본. 있다고 했는데, 네. 일본은 뭐 좀 어렵겠죠. 저희 뭐 일본은 정서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일본은 무기 국산화, 특히 항공기 계열은 무기 국산화가 100% 돼 있어가 일본에서 생산하면 미국 자체 내 생산보다, 요새는 엔화가 좀 가치가 달라졌습니다만 80년대 경우에 미국의
전투기 한 대가 예를 들면 1,000억이면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일본서 개발하면 3,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안 돼요. 지금 뭐 의원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오늘 밤에 펜타곤에서 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역시나 미국 측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한다면 KF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런 얘기시죠. KF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안보 공백을 안 만들려면은 제가 볼 때는 보잉사로 바꿔서 뭐 특정사라고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가능성이 조금 제3 우회 라인이라도 있는 데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또 동시에 손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가지고 국민한테 와가 됐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더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워낙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다 그럼요. 보니까 18조 같으면은 우리 전력 증강비 2년 동안 총액이 18조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전문적인 분야긴 한데 좀 다뤄봤습니다. 좀 예산과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방산 비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요 KF 사업하고 좀 다른 결은 다른데 그렇게 방산 비리가 계속 불거지는 좀 구조적인 이유, 뭐 국방위원을 계속 지내시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님, 방산 비리는 얘기하려면 밤을 새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유가 죄송하지만 방산 비리를 자주 국방을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 시작할 때 큰 기업에게 방산을 독점적으로 시켜줬는 그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어 많이 바꾸었습니다. 독점 체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산 비리는 근본적인 해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미국의 수사에 있어서 콜드 케이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소시효가 없는 무한정 공소시효로 가지고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방산 비리를 뿌리를 뽑는다는 건 저는 쉽지 않다. 엄단 말고는 뭐 구조적인 해결책이 잘 없다. 엄단인데 그것도 7년, 8년 내에 공소시효 끝나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구 방사청을 폐지해야 된다 어떤 이런 정부 조직 개편론을 펴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국방위 할 때 방사청 반대로 굉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방사청이 탄생한 배경이 뭐냐면 군인들한테 무기 획득을 맡겨놔니까 도둑질 다 해먹더라. 군인에게 안 맡기고 일반 민간인에게 맡기면 깨끗하고 순수하고 잘할 거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국방위 상임위에도 올리지 않고 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장한테 바로 올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통과시킨 희한한 법이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군인이 아니고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을 방사청장으로 갖다 놓으니까 모션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나. 자기는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한데 두 가지 폐단이 뭐냐. 무기를 무조건 돈 다루던 사람이니까 제일 싼 거. 최저 입찰 가격 이게 관심이 너무 많고 예산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어지느냐? 방산 비리 안 없어지는 거예요. 국산화가 방사청을 세운 제일 큰 이유가 무기를 국산화하자 했는데 우리가 국산화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탱크나 자주포나 이런 수준은 몰라도 이게 전투기 무슨 회전익 전투기 헬리콥터 전투기 이거 지금 그거를 10년 만에 만든다. 주장이 뭐냐? 만들어가지고 틈새 시장에 나가 팔아먹는다 한데 요번에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아까 말씀하신 180대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원래 9월달에 안 한다 하고 나가버렸잖아요.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방위산업 주체를 국방부로 돌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그래서 제가 줄곧 주장하는 게 국방부의 차관을 2차관제로 해라. 직접 관할하는 걸로.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 획득을 무기 획득을 담당하는 2차관제로 해라. 그 방사청을 다시 잡아 넣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국방 현안 관련해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